오늘은 간만에 최고 수준의 자기계발서 한 권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연함의 힘입니다. 유연함의 힘은 커리어적인 성공 그리고 개인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겠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바로 이 유연함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대한 이 좋은 평가는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세계적인 자기 개발의 거장들이 다 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애덤 그랜트, 앤젤라 더크워스, 마셜 골드스미스, 다니엘 핑크 등 그야말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자기 개발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이자 석학이자 거장들이 다 이 책을 추천을 했는데요. 먼저 다니엘 핑크가 이 책을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대단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자기 개발에 관한 최고의 걸작이다. 뭐 최고의 찬사인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에서 보면 그 정의는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꿈꾸는 자아상도 있고 일도 잘하고 싶으며 세상 영향력도 발휘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차츰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뭐죠? 개인의 꿈꾸는 자아상, 자아실현이죠. 그리고 일도 잘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어떤 대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 싶잖아요. 기여를 하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 이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최고의 자기 개발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 과정에서 신중한 행동, 결과 검토, 성공과 실패에 관한 성찰, 그 과정에서 야기된 감정을 처리할 시간, 후속 행동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유연함의 기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연함의 힘은 여러분이 진정 바라는 여러분의 그 모습, 성장된 그 모습,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사회적으로 얻고자 하는 사회적 결과,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알려주는데 그 기술을 유연함의 기술이라고 하고 그 유연함의 기술은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제 책을 읽는 건데 불구하고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께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겪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경험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서 그 경험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고 성공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가? 바로 이 유연함의 기술을 잘 습득하는 사람이 경험을 통해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 자체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저희가 정말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린 거죠. 의식적 노력.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에서 이 유연함의 힘에서 소개하는 유연함의 기술의 핵심이다. 경험에서 남들보다 유독 많이 배우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를 오랫동안 이제 잘 아신 분들, 특히 제 책 완벽한 공부법과 일초월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 완벽한 공부법과 일초월장에 비슷한 관점이 많아요. 역시 뭐 개인적으로 이분 연구를 잘 하셨구나. 제가 완벽한 공부법이 자기 개발, 특히 제 개인의 성장에 관련된 것이라면 일초월장은 개인의 성공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책에 나오는 관점들이 고스란히 이 책에 남아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어서 아마 제가 완벽한 공부법과 일초월장 개정판을 내야 되는데 언제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빠가지고 얘기하면 이 책에 있는 특히 유연성 강화 목표 등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인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 저자분이 미시간 대학 로스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활동하며 동대학원의 관리 조직 학과장을 역임했다.
애쉬 포드는 전미 경영학회로부터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두 차례 공로상을 수상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면 뭐 이런 자기개발, 리더십 이런 관련된 분야에 학문적으로도 대가인 동시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코칭을 했거든요. 경험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는 저자분이 바로 이 유언함의 저자 수잔 애쉬 포드입니다. 이런 분이 저와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반대로 제가 이런 완공과 일처월장을 쓰기 위해 정말 많은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핵심을 이제 한번 바라봤는데, 그런 내용들과 큰 줄기가 같다라는 거에서 반대로 제 개인적으로도 이분 참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약간 자뻑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외길을 걸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리더십을 개발했고 덕분에 난 4가지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자아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왜 누군가는 성장을 포기할까? 평생 동안 성장한 사람의 원동력과 비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바쁘고 도전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최대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이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경험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 나온 통찰을 6가지 기술로, 유연함의 기술이란 걸로 집대성한 책이 바로 유연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도 좋아하는 교수님이자 작가인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이 책을 이제 찬사했는데요. 수잔 애쉬 포드의 선구적인 연구는 주도성과 적응력에 관한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이 애덤 그랜트 이분이 자기 분야에 또 어마어마한 석학이거든요. 젊은 나이 때부터 거의 뭐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분이 뭐죠? 자기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정도로 이 수잔 애쉬 포드 저자분의 연구의 결과물이 좋았다는 거고, 그때 훌륭했던 거고, 그 내용이 담긴 책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쉬 포드의 저서가 세상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바꿀 것이다. 피드백을 구하고 신속하게 배우고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관한 예리하고 실질적인 통찰이 가득하다. 전문가만이 가진 기지가 번뜩이는 애쉬 포드의 조언은 격동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길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 주도성과 적응력. 주도성 적응력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연함의 기술은 삶의 효율을 높여주는 유일무이한 자기개발법이라고 자부한다. 유연함의 기술에는 다른 자기개발 기술과 확연히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주도성이다. 쉽게 말해 자신이 성장의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왜 성공하고 싶은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습이나 자기개발 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 책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가 주도적으로 너의 성장과 성공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너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성공하고 성장할 것인지는 너한테 달려있고, 이 책을 통해서 이는 자기 주도성을 갖고 성장과 성공을 할 수 있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덤 그랜트가 주도성에 관한 내 생각을 근본으로 바꿔놓았다 했을 때 그 주도성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명칭에 있다. 유연함의 기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각자의 욕구, 필요, 자원에 맞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직무, 상사와의 관계, 지역사회, 단기 프로젝트, 자녀 교육, 결혼생활, 종교생활 활동 등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한 뒤 한동안 쉬고 원할 때 다시 시도해도 된다. 뭐죠? 이제 적응력. 개인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위가 있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상황의 맥락이 다른데요. 그 변화무쌍한 또 다양한 또 이런 맥락이 바뀌는 그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유연함의 기술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때만 뭐죠? 예,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을 때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적응력을, 그런 유연함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유연함의 힘, 이 책입니다.
그리고 마셜 골드 스미스는 이렇게 이 책을 평가했습니다. 대인 기술은 인생의 필수 기술이지만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다. 애쉬포드가 유연함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기술을 모두 담은 궁극의 도구함을 세상에 현물한다. 유연함의 기술의 안내를 받아 일과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 대인관계 너무나 중요하죠. 뭐죠? 예, 일과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배우기가 쉽지가 않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내 개인의 전문성 그 하나로만 정말 크게 성장하고 크게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하드 스킬 말고 소프트 스킬 되게 중요한데 그런 소프트 스킬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그것이 바로 유연함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는 매기 베일리스와 당신 나 같은 보통 사람이 소프트 스킬 즉 대인관계, 인적자원관리, 팀구조,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기술 총칭하는 이 소프트 스킬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대거 수록했다. 우리에게는 감정을 관리하는 통제하는 기술, 탁월한 의사소통 기술, 효과적인 리더십, 적응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프트 능력,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일과 삶을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 스킬이 중요한데 이 소프트 스킬의 모든 내용이 담긴 것이 무엇이다? 예, 이 유연함의 기술이다. 이 유연함의 기술을 익히게 되면 그 정말 중요한 소프트 스킬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유연함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총 1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서 왜 유연함의 기술이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프롤로그도 되게 좋습니다. 프롤로그만 보더라도 이 책을 쭉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사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서 프롤로그만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프롤로그 보시면 안 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 유연한 사람만이 경험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과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경험 속에서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배우는가? 바로 유연함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잘 배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은가라는 팁도 알려준 부분이 바로 이 1장입니다. 2장부터가 속칭 유연함의 기술에 대해서 6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건데 첫 번째 뭐죠? 학습을 부르는 마인드셋. 제가 완공의 1장이 믿음장이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심지어 제가 완공 전에 썼던 어떻게 읽을 것인가 1장이 독아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할 때 처음이 뭐냐면 나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알 때 최고의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성장형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 학습을 부르는 마인드에서 이 성장형 사고방식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이야말로 처음에 마인드셋, 사고방식을 세팅하고 들어가야 된다. 특히 성장. 그래서 일맥상통하죠? 제가 심지어 독서법, 그 다음에 공부법, 자기개발 했을 때 시작을 믿음, 나를 알아야 된다. 특히 뭐야?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 라고 시작했는데 유연함의 기술 1단계가 뭐라고요? 예, 바로 학습을 부르는 마인드셋이다. 되게 훌륭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3장이죠. 성과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 유연성 강화 목표에 학습 초점을 맞추라. 이 부분 저는 좀 새로웠습니다. 그렇죠? 유연성 강화 목표를 세워라. 성공과 성장을 함께 묶는 그런 목표를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4장은 내면의 과학자를 세워라. 실험 계획 수립과 수행.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제가 1초월장에서 되게 얘기 많이 했고 완공은 창의성 부분에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실패의 비용이 있다면 실험을 많이 해라. 시도를 많이 해라. 그걸 통해서 과학자처럼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거기 나오는 이 결과들을 결과 통해서 그 통찰을 얻고 적용해라.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온 부분이고요. 5장은 성장 공동체를 구축하라. 피드백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피드백이 성장의 핵심이다.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런 상황을 만들어라. 대가 연구의 대가인 1만 시간 법칙의 재발견의 저자 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피드백이다. 그러니까 의식적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노력의 양과 질이 중요한데 그 질은 뭐다? 의식적 노력인데 의식적 노력의 핵심이 뭐다? 피드백이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PDS 다이어리 플랜 2C잖아요. 계획을 잡고 행동을 하고, C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반성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겁니다. 6장은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라.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멀리 내다면 체계적으로 성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드백을 받잖아요. 성찰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을. 근데 그 성찰을 그냥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찰을 하는 게 1단계 중요하고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찰도 체계적으로 해라. 어떻게 하는 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은 감정을 학습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법.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라. 이성은 열정의 노예다. 우리가 감정 컨트롤 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해한다고 잘 행동하지 않지만 어떤 감정이 들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우리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쳐요. 스위치라는 책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부정적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 하게 된다면 내 행동이 부정적으로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긍정적 감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여러분, 부정적 감정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온 부분이 7장이고요. 이제 8장은 뭐냐면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을 이용해라. 아픈 경험에서도 교훈을 찾아라. 환경 설정. 이건 저희가 100만 번 얘기했죠. 환경 설정. 내가 환경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또 불가피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부분이 이 8장이고요. 유연함의 기술 6가지가 이거예요. 제가 마인드셋 1단계는 정확하게는 0단계라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0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연함의 기술 시작하기 전에 준비 세팅이 뭐냐? 경험의 중요성. 경험에서 유연함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두 번째, 마인드셋. 성장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0단계,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1단계가 유연성 강화 목표. 2단계가 실험 계획 수립과 수행. 3단계가 피드백. 4단계가 체계적인 성찰. 5단계가 감정 조절. 6단계가 환경 설정 하는 것이죠. 이 6가지를 여러분께서 잘 습득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일과 삶에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9장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준 코치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울 때는 우리가 무언가 가르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연함의 기술을 우리가 습득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코치가 되면 좋아요. 또 그게 리더죠. 혹은 이런 사회가 아닌 할지라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습득하고 아이들에게 코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유연함의 기술 코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거고, 10장은 이런 유연함의 힘, 유연함의 기술이 이 조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11장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 유연함의 기술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실사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이 다니엘 핑크의 천사처럼 오랜만에 대단한 책이 나왔습니다. 자기 개발에 관한 최고의 걸작, 최고 수준의 자기 개발서, 이 유연함 힘이 나왔으니까 이 책 읽어보시고, 특별히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책은 먼저 사면 읽어야 되겠지만 이런 책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그 경험 속에서 정말 최고의 것들을 여러분의 내면화, 여러분의 삶의 체계화,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과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성장과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